안녕하세요. 네, 밤이 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뭐를 할까 하다가 또 제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토크가 은근히 쏠쏠 재밌네요. 제가 평생 해온 직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책도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만났던 애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이인 경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은이는요, 제가 어학원에서 일할 때 만난 아이였는데요. 정말 인성이 예쁜 아이였어요. 얼굴이 좀 동그랗고 살도 좀 통통하게 찐 아이였었는데 외모가 예쁘다 이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만 들어가면 어떤 팀이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왜 싸워? 그런 거 싸우지 말고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본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많은 화평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걔가 항상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팀플레이 같은 걸 할 때는 모듬으로 이렇게 요즘은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나 다 경훈이랑 같은 편을 지어서 이렇게 모듬을 하기를 정말 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지만 제가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모든끼리 이렇게 디스커션 하고 있으면 경은이를 항상 이렇게 관찰하곤 했어요. 저 아이는 어린데도 어쩜 저렇게 인성이 예쁠까? 오히려 나를 능가하는 인성을 저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저 아이처럼 온유하고 화평하고 유머 감각 있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글리 더클링이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경은이가 지원해서 행사 요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동생들이 왔었는데 그때 걔가 이렇게 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님, 여기는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좌석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지만 따로따로 앉아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아주 미소를 짓게 만든 후에 따로따로 앉게 만들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저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서 같이 온 사람들을 따로따로 앉게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경훈이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정말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글리 더클링 할 때 그 미운 우리 새끼의 큰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줄 도우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큰 날개에 휴지를 잔뜩 붙여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우미를 신청했고 한 6, 7명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수업 다 끝난 후에 애들이 얼마나 만들어 놨나 보러 가려고 간식을 사갖고 그 교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한 명도 없고 단 한 명인 경은이가 거기 앉아서 그 날개를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좀 붙이다가 놀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너는 놀러 나가지 않고 그걸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성실함에 탐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성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경원이는 그렇게 탁월한 인성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 아이 엄마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희 부원장님이 그 어머님을 만나셨거든요.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상담을 왔는데 그 저희가 오픈할 때 굉장히 많은 학부모가 왔었었는데 우리 부원장님 말로는 한 300명의 학부모를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경원이 엄마가 가장 인상적인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인상적이셨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경은이한테 이 학원을 소개하면서 학원의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학원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할래? 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더래요. 그리고서 아이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가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되는 거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엄마한테 핑계를 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이미 6군데 학원을 보고 왔고 발품도 열심히 팔았고 아이한테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은 우리 학원에 등록하게 만들었고 아이는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것들을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미운 우리 새끼 그 날개에 붙이는 모습만 봐도 그 아이의 성실함은 굉장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거의 30년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경원이만한 인성을 본 적이 없어요. 경원이 인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걔 실력도 아주 뛰어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걔가 보여줬던 인간이 갖춰야 될 자질은 걔는 거의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외면까지도 빛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경훈이가 샌드위치랑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음료수랑 샌드위치를 놓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경원이를 더 사랑했겠죠. 물론 편애를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 골고루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 1순위는 경원이었어요. 경원이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키우고 육아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결과 최고주의, 스펙 최고주의 이런 것들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사실 CEO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뽑냐면 느낌이 좋은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그 간부들이 중요한 포지션의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떤 근거로 하냐 하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결국은 인간미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 요직에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부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지만 우리가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인성이라는 글 안에 성공과 형통도 담겨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30년 노하우 저 바느질 토크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양육하고 있는가, 육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 형제나 자매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샘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말 인성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십, 좋아하는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그렇지 않던데요. 세상은 정말 얍삽하고 비열하고 이런 사람이 1등이던데요. 하지만 그들이 롱런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롱런하는 겸손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인성 좋은 아이들 많이 많이 배출되는 아름다운 세상 되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